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난간 디딤대를 딛고 올라간 상태에서 아래를 보려고 펄짝거리다가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쏠려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해로 인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2023 가단 116757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2022년 4월 12일 친구들과 부산에서 제주도로 출발하여 다음 날인 4월 13일 가파도 관광을 마치고 숙소인 이 리조트 4층으로 돌아와 쉬던 중인 21시 09분경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갔다가 베란다에서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률 80%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베란다에서 추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비가 와서 베란다 쪽에 물이 흥건히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난간 디딤대를 딛고 올라간 상태에서 아래 상황을 보려고 몸을 숙였고 밤이고 잘 안 보였는데 더 보려고 다리를 폴짝거리다가 잡고 있던 난간 손을 놓쳐 미끄러지면서 몸이 앞으로 쏠려 떨어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베란다의 난간은 시멘트로 된 하부 난간과 철제로 된 상부 난간으로 되어 있고 전체 난간의 높이가 143.5cm, 하부 난간의 높이가 50.2cm로서 원고와 같이 키가 156cm 정도 되는 사람이 건물 밖 아래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견고한 하부 난간을 딛고 올라서고자 하는 욕구를 느낄 만한 구조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물리적 분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신장의 평균 무게중심 높이는 발바닥에서 89cm 정도 위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부 난간에 올라갈 경우 무게중심이 상부 난간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어 하부 난간에 올라서 일정 시간 밖이나 아래를 살펴보게 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무게중심의 위치가 상부 난간으로부터 불과 4.3cm 정도 아래에 위치하게 되므로 발바닥을 하부 난간에 붙이고 서 있을 때에는 안정감을 느끼다가도 순간적으로 까치발을 하여 몸을 숙이거나 살짝 발을 도주어 몸을 숙이는 경우에는 그 즉시 무게중심이 상부 난간을 넘어가게 되어 추락할 개연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특히 비가 온 이후였으므로 철제 난간과 하부 난간이 빗물로 인하여 상당히 미끄러웠다면 부주의한 자세에서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이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도 술을 상당히 마셨고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가기 전에도 소주를 마셨으며 숙소 내에서 탁자를 잘못 건드려 과일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할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높이나 거리, 균형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당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경솔하게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옆 숙소 베란다에서 원고의 추락을 목격한 제이는 갑자기 상반신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상반신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표현도 원고의 상체가 앞으로 쏠려 추락하게 되는 상황과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다리 쪽 부상에 비추어 원고가 다리부터 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뛰어내린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난간에서 떨어질 당시 원고의 팔다리가 허우적거린 정도나 몸을 숙여 떨어질 때 원고의 몸의 회전력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다리부터 떨어졌다는 사정이나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추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원고는 20여 년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거주하여 왔으나 제주도에 함께 여행한 친구 IKL과 자주 교류하여 왔고, 2년 전부터 친구와 함께 M 호프집을 운영해 왔으며 3년 전부터 친구들과 매달 3만 원씩 갯돈을 모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였는 바, 비교적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고는 제주도 여행을 하기 3개월 전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을 받아 허리가 다소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고스톱을 치기 전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기까지의 경위는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그것으로는 상당히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피고는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경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년 4월 25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5년 3월 12일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면책 이후 이미 7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별다른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도 2개의 보험에 더 가입하여 매달 19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고, 600에서 700만원 상당의 현금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은 월 15만원 정도여서 기초생활수급 비용 및 호프집 운영으로 인한 수입으로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원고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저도 몸도 안 좋은 상태이고 비도 오고 그래서 감정이 우울했겠죠 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위와 같은 대답은 사고 경위가 미처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측하여 한 대답일 뿐만 아니라, 베란다에서 추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 누구라도 투신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고, 경찰의 질문에도 이미 사고의 원인으로 자살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대답이 어떠한 증거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피해자가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가요? 라고 묻자, 아이는 원고한테 듣기로는 예전에 그러한 경향이 조금 있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대답하였는 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혼 등으로 어렵던 시절인 과거의 대화를 가지고 사고의 원인을 자살로 연결지은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아이의 진술은 원고가 제주도 여행 당시 죽고 싶다는 등의 현재 상태나 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반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바, 만약 원고가 자살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였더라면 아이는 이를 그대로 진술하였을 것임에도 그저 저도 몸도 안 좋은 상태이고 비도 오고 해서 우울했겠죠 라고 막연한 추측을 하였을 뿐입니다.
원고가 친구들과 묵었던 숙소는 4층이어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10m 남짓으로 추락할 경우 곧바로 사망하리라 단정하기에는 애매한 높이이기도 합니다. 원고가 만약 죽기를 결심한 것이었다면 제주도 여행을 가지 아니한 채 높은 건물이나 옥상 등에 올라가 투신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투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